오늘 진행된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동안 시장에 팽배해 있던 AI 버블 논란은 사실상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인물은 이 사진 앞쪽에 나와 있는 4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겸 실검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마지막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xAI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자리에 모여서 AI 시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날 뿐만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딜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AI 미래 시대와 관련된 통찰력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X 계정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진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일론이 공식적인 게시글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소한 한동안은 정치와 관련된 갈등이 고조될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버블 논란을 종식시킨 엔비디아의 실적과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어닝을 통해서 발표된 엔비디아의 매출 자료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 단위로 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매출의 마진을 보게 되면 갭 기준이든 난갭 기준이든 여전히 70%를 넘기며 아주 뛰어난 마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함께 AI의 지능을 높이는 데 가장 필수적인 GPU 하드웨어 판매를 통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핵심이 더 높은 지능을 갖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과거 260%를 넘길 때와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0%, 60%를 기록하며 천문학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매출 성장률과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단기 순이익 역시 천문학적인 신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AI 시대이고, 현재의 AI 시대 초기를 연 핵심 이벤트가 챗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오픈 AI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AI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더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AI 시대를 연 첫 번째 열쇠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본격적인 AI 시대를 열게 되는 현실 세계 AI, 자율주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진행된 투자 포럼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xAI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와 함께 500메가와트 규모 AI 컴퓨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확인된 주요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xAI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저비용 하이퍼스케일 GPU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버전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디지털 AI인 그록이 한 국가 전체에 배포되는 최초의 파트너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글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재게시한 글입니다. 이 글 같은 경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젠슨 황이 해당 포럼에서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주제는 우주에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젠슨 황은 우주에서 칩을 냉각시키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물을 이용하지 않는 복사 냉각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지금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아서 AI 컴퓨터에서 가장 저렴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젠슨 황은 현재 슈퍼컴퓨터 센터를 보게 되면은 렉 하나의 무게가 2톤인데 이 중 1.95톤이 냉각을 위한 장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무게의 97.5%가 냉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구축하게 되면 이 중 상당 부분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그룹과의 대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스페이스X는 현재 9,000에서 9,500대의 태양광 발전 컴퓨팅 장치를 궤도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우주에 띄우고 있는 인공위성은 3,000에서 4,000대입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우주에 띄운 태양광 발전 컴퓨터 수가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벌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XAI를 통해서 우주에서 돌아가게 될 AI 모델 혹은 새롭게 만들게 될 파운데이션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시글은 지난 10월 23일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게시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당 게시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지난 10월 21일 엔비디아가 우주에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스타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전문 분석가가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물리학도 배우지 못했냐 라면서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열이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냉각은 오직 복사 냉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라디에이터가 70kW 냉각하는데도 몇 톤이나 나가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 130kW를 넘게 냉각해야 되는데 라디에이터가 너무 커져서 냉각에 효율성이 없고 이 라디에이터를 실을 수 있는 로켓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우주에서는 GPU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냐,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해당 글에 대해서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제1원칙 사고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글을 남깁니다. 복사 냉각은 온도의 4제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온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일론이 언급한 내용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한 라디에이터를 계산해 보면 GPU의 온도가 60도일 때는 186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GPU의 온도가 120도로 올라가게 되면 96제곱미터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0도에서 120도로 온도가 2배로 올라갔고 4제곱이기 때문에 16배로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섭씨, 화씨가 아니라 켈빈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정도가 약 반 정도가 됩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제대로 된 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AI 시대 초반, 엔비디아가 주인공의 자리를 톡톡히 가져가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다들 학창시절 때나 혹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한 번쯤 이야기하거나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거나 머리 자체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극초기 AI 시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지능이 높은 두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멍청해서 AI가 하나의 장난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AI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능을 높이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지능이 충분히 높아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높은 지능의 두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도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지능이 높은 AI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모델을 돌릴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해당 모델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모델을 돌리는 과정, 머리를 쓰는 과정을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추론칩 AI4를 벌써 가지고 있으며 AI5 칩 같은 경우 이 성능이 수배에서 수십 배 더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AI 시대 극초기 지능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큰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다음 다가오는 AI 추론 시대 혹은 현실 세계 AI 시대에서는 테슬라가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담대한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AI와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유한 미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상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미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과거 조선시대 왕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일론의 주장 역시 미래에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수십 년 혹은 2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시장에 팽배해 있던 AI 버블과 관련된 내용을 젠슨 황이 실적으로도 또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도 모두 다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젠슨 황은 방사선가 의사들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의사들의 일자리 감소 예측이 진행이 되었지만 현실을 살펴보니까 방사선가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I가 영상 분석을 도맡아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I의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을 살펴보니 오히려 지식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기,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 모든 법령 기술은 순수하게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AI 역시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젠슨 황이 하였고 오늘 확인된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AI 시대는 더욱더 높은 가치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었습니다. 한동안 시장 전체가 AI 버블 공포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AI 시대를 가능하게 한 그 주역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가장 핵심 회사인 테슬라가 이 흐름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사실 조금 아쉬운 것도 맞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AI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현실 세계 AI 시대, AI의 추론 시대에서는 테슬라가 주역이 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주인공은 테슬라가 아니지만 다가오는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테슬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장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함께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테슬라 수량을 확보하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